네, 대성 마이맥 미정쌤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요 시험 하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애써 왔기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총평 쌤을 보러, 문항 해설을 보러 다시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영상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또 후배들 앞으로 이제 수능을 치러야 할 수험생들이 어떻게 한국사 공부해야 되고 어떤 문항들 나오는지 볼 거기 때문에 총평 간단하게 하고 또 문항 해설까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끝나고 나서 한국사 물론 뭐 다 뭐 쉽다 잘 봤다 이런 친구들 많겠지만 시험은 시험이잖아. 그래서 어렵다. 내가 생각보다 너무 직전에 공부해가지고 또 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평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난이도 평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뭐 6평과 9평에서 조금 어려웠다라면 요번 뭐 수능 한국사도 어렵게 느꼈겠죠. 그러나 6평, 9평에서 나왔던 수준, 25학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인 문항들을 쭉 봤을 때 좀 어떠한 문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평이나 9평이나 뭐 10월 학평에서는 조금 손대기가 어려운 거 너무 지엽적인 게 한 개 정도씩은, 2개 정도씩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만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고 뭐 별나게 뭐 특별한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절대평가인 수능 한국사였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근대사 6문항 출제가 됐다라는 거. 선사 하나, 고대 하나, 고려 2개, 조선 2개. 그리고 근현대사 압도적으로 비중 높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쌤이랑 여기서부터 중점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 들어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사 문항 특징을 보면 자기가 조금 어려웠어 라고 느낀 친구들은 봐봐. 이거 늘 해설과일 때 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 가지고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보면 뭐 발에 황후 묘지가 갑자기 등장해. 그럼 나는 이거 막 처음 봤어.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전혀 안 배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냥 안에 내용은 다 우리가 이미 했던 거야. 그래서 주자 많이 주자, 교육기간 반드시 나온다. 발해 교육기간 이거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선해청 기록물이 막 나와. 그러면 이게 또 뭐야? 막 이러면서 당황하고 못 풀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서는 요런 반이 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결국 뭐야? 대동법. 다 찝어준 거야. 이것들. 그래서 자료 낯설고 선택도 좀 쉽게 요런 경향이 있다는 거. 자, 근현대사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자료가 길어지죠. 그래서 단박에 파악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잘 보면 배운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다 있었고 특별히 어려운 문항 하나 없었고 그다음에 현대사 정보수립 과정부터 남북관계 같은 이제 요런 것들은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친구들은 이런 거 조금 염두에 가면서 쌤 수업 안에 다 녹여 있으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오답률을 보게 되면은 가끔 이제 뭐 학평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70%, 80% 오답률까지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막 틀려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았고 근우해가 조금 어려웠을까? 보통 신간해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자매 단체지 짝꿍 단체. 그러나 의미는 똑같다는 거. 좌우합작 단체. 그래서 요거 근우해는 이것도 다 했어요. 쌤이 다 해줬습니다. 뭐 5배속에서도 찍어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가 요게 이제 조금 사료가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 항상 뭐 늘 많이 오답률이 나오는 것들이 오답률이 나왔지만 우리 수업 때 다 다뤘던 내용들. 그래서 쌤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한테 만점까지도 쌤은 많이 기대하고 1등급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총평 꼭 듣고 있다면 일단은 쌤 강의 뭐 마지막에 막판에 뭐 2분 3등급 이렇게 굉장히 그 짧은 강의들 쌤 믿고 잘 따라와줘서 그 후기로 막 좋은 성과 나왔다고 이야기해준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고생하고 애썼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은 하나씩 후배들을 위해서 또 1번부터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1번 문항부터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강좌 자체가 사실 해설 강의보다도 더 짧아. 센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설명해서 듣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가볍게 답을 맞추는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듣는다. 이것보다는 그냥 센 강의, 짧은 강의 2분 3등급이나 뭐 5배속 이런 거 듣는 게 낫습니다. 자, 1번 갈게요.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공짜 문제야.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연천전공리, 공주석장리 막 이런 데 빠지는 거 아니지, 이모랑. 자, 요거 뭐야? 주먹도끼 찾는 거고요. 아, 그러면 요거 구석기식이 문제구나. 요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지. 자,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그래, 조금 어려웠다. 왜냐면 여기에 선사 파트 선지가 2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동기잖아요. 자, 석굴암 본전불상, 이거 신라시대. 내가 문화유산 고대 파트에서 찍어준 거 몇 개 안 되거든. 근데 그 중에 딱 요거 신라 거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다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동생활을 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모내기법 조선시대에 자 독자적인 제천 행사를 나라별로 거행하였다 라고 했는데 요거 여러 나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공부할 친구들도 자료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기록물들 너무 많아. 역사 기록물들이. 그런 거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 배웠어요. 이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잘 봐야 돼. 이 나라. 고구려의 새끼, 아들, 새끼의 나라가 어디냐?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어요. 자, 이거 어디? 발해입니다. 다 고구려 계승했어. 그래서 이 발해까지 품은 게 고려 아니야. 뭐 이렇게 흘러가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골품제 어디예요? 신라. 있잖아. 평양으로 천도했어. 그런데 저 지역사에서 수도 평양이 나오면 저거는 고구려의 상징적인 수도야. 그래서 고구려. 자, 주자, 많이 주자, 교육기간. 해주자. 그래서 요거 발해 교육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선시대고요. 세종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고려 광종 때 업적으로 찍어줬지, 쌤이.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봅시다.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여기도 뭐 앞에부터 쭉 나왔어. 어려워? 여러분? 아니잖아. 이거 쌤이 2분 3등급에서도 훈훈한 이 기사. 인기쟁이 누구?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대가야 누가 먹어? 가야 완전히 정복한 나라는 신라잖아. 자, 정규신화 초대장. 자, 요거 정조입니다. 자, 경국대전 조선 거예요. 언제 완성하는 거냐? 성종 때 완성해요. 자, 홍범 14조 근대식의 법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근대 뭐 가보게요.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요거 고려 시기 때도 왕의 업적이 출제가 되는데 어떤 왕 나온다고 했어? 나올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다? 자, 공민왕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뭐 기철, 권문세족 대표적 인물.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원나라의 연호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면 지금이 원간섭기인데 요거 반발하고 있는 공민왕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쌍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면은 공민왕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자, 수도를 사비, 웅진, 사비 요렇게 넘어간다 라고 하면 요거는 백제.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나눴다라고 하면 요거는 신라. 자, 영릉가 기억날까? 영릉가 흥경성 전투. 영릉가 흥경성 전투. 그래서 요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한중연합작전. 자,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 선생님들 키우는 거죠. 사범학교. 요거는 근대 파트에 나올 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지금 고려 원간섭기에.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를 간섭했던 기구를 폐지했다.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자, 5번 가볼게요. 정도전. 도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전. 역성혁명 세력 중에 대표적 인물이었지. 조선을 건국한. 근데 이거 볼 필요 있어? 이거 볼 필요 없잖아. 여기 봐봐. 조선을 건국한 누구야? 이성계만 찾으면 되네.
뭐야? 위화도 회군. 더 설명 안 들어갑니다. 자,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라고 했어요. 저거는 김부식. 그 다음에 3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한인애국단 김구, 의열단 김원봉. 한인애국단 김구, 의열단 김원봉. 그쵸?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공부했었고, 자, 마한에 여러 소국을 복속했다라고 했는데 마한 일대를 다 병합한 거는 백제 이렇게 되고요.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런 거 쓰면,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지, 그치? 공부 안 해도 제낄 수 있어야 돼. 너무합니다. 슬퍼. 저런 거 찍으면 쌤이, 그치? 자, 6번. 가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나온다고 뭐 선해청 너무 낯설어. 그렇지만 쌤이 경제 파트가 나온다면 조선 후기 경제가 무조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대동법이 무조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원래 땅에서 나오는 산물, 특산물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원래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쌀이나 뭐 돈을 화폐를 내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이 제도가 뭐다? 대동법. 함께 잘 살자. 대동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묻는 건 뭐냐면 이게 시기잖아, 시기. 그러면 뻔해. 조선 후기 경제야. 나오면. 그래서 쭉 봐봐. 조선 후기 경제. 노급 이런 거 언제 나와? 이거 고대잖아. 근데 이거 폐지했어. 내가 바로 뉴스페이퍼 왕이다. 신문왕. 자, 그 다음에 300산업. 이거 현대사. 진짜 정말 공부를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서 했어도 300산업은 여기는 아니지. 이렇게 골라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런 거 고르면 진짜 말이 안 되나. 이거 YS. 김영삼.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요거 일제강점기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그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야? 여기서부터 근현대사에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봐봐, 앞에 이모년 끝나지 않았어? 그럼 뭐 하나만 더 찾으면 될까? 이모년에 뭐 군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봐. 근데 군사들이 수개월 동안 밀린 급료를 받았으나 태반이 모래였다. 이거 뭐야? 이모군란. 그치? 이모군란.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 우편 업무. 근대식 우편 업무를 보는 요거 축하연 때 이때 난이 일어난 거야. 누가? 이 급진계합파 김옥균 요런 인물들. 자, 그러면 요거 뭐다? 갑신 정변이야.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약 2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약 2개 요렇게 푸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모네 재물포 조청. 이모네 재물포 조청 맛있다 야미야미. 이게 기억이 날까? 이 팁이? 그거 기억이 딱 나가지고 풀었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쌤이 원하는 대로 잘 공부한 거죠. 자, 그래서 4번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도병마사. 요거 아니지. 이거 고려. 삼천교육 때 웬일이야, 그지? 이거 지금 안 되지.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자, 치안유지법. 자, 요거 일제강점기 1920년대 상황이에요. 자, 좌우합작위원회. 이거 현대사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런 느낌이 오잖아. 요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때. 자, 갑니다. 다음 8번 볼게요. 자, 가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쌤이 애정하는 암기 팁이 있어요. 광수가 엄마를 찾는다. 광수어미. 뭐 요런 쌤 애정 팁이 있는데 이 광수어미에 광성모 장수 숫자 깃발, 그 다음에 어제연 신미양요, 신미양요, 요렇게.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또 요렇게 이제 대외 관계와 관련된 게 하나 나올 수가 있는데, 대외 관계와 관련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요게 뭐야? 병제, 병호, 신척이니까.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척하비까지. 요렇게 마지막에. 근데 뭐 이렇게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미국과 맞서 싸웠어. 그러면 신미양요가 대충 이렇게 추론이 돼. 근데 뭐 삼별초 뭐 이런 거 찍을 거야? 그럼 안 되지. 나당연합군? 뭐 말이 돼? 안 되지. 그지? 미세협정? 아닙니다. 이거 일제강점기. 그죠? 인천 상륙작전? 웬 말이야. 그지? 6.25.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얼토당토 않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었다라는 거. 자, 9번. 밑줄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그래서 갓 착용, 뭐 청원하다 모욕당한 백정들. 그래서 요게 백정들의 그 도축업자들의 형평 운동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게 발문을 잘 봐야지. 요 밑줄친 개혁의 내용이잖아. 요 주제보다 요길 봐야지. 요길.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비제와 이런 악습들을 폐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군국기무처 요거는 가보개혁. 강화도는 통무가 맛있고 가보개혁과 관련해서는 쌤이 뭐 가보 1차 군무가 끝내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쌤 수업 보면 알아. 쌤 수업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이렇게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자,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불태율 고구려 원수부 대한 제국. 자, 3번. 그래서 요거죠. 가보개혁기 때.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독립협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재헌 국회에서 친일파 처벌하는 법을 내린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10번 볼게요.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럼 항상 저 가가 어딘가 가가 체결된 이후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왔겠지. 근데 조금 저게 뭘까 하고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잖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외교권을 박탈한 거 뭐다? 이거는 을사늑약이잖아. 그럼 쌤이 알려준 거 저렇게 외교권을 박탈했다라고 하면 통감부 설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헤이그 특사 파견 요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1번에 딱 있네. 이게 왜 3점이야? 그지? 죽은 거야 그냥. 1번. 자, 북쪽 오랑캐를 치자라고 했는데 요건 조선시대 호란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청나라에 영선사 파견돼서 근대 문물 보고 온 거. 요거는 이제 항구의 문 열 때, 개항기, 근대 파트.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현대사 초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을 포함한 세계 항구가 열리게 된 거는 뭐다? 요거는 강화도 조약.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가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 포스터는 이른바 근데 뭐 이렇게 보기에도 뭐 조선 박람회 포스터 뭐 또 어려워. 이게 뭘까? 근데 가를 이렇게 쭉 보니까 무단 통치에서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이 통치 방식이 전환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문화통치로 갔구나. 그럼 문화통치 시기 때 경제와 관련된 거는 뭐가 있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산미증식계획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조선태영령 같은 경우는 무단이죠. 무단.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 때. 자, 3.1절 민주주의 회복하려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명동성당에서.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그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된 거 박정희.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12번. 이런 것들은 이제 만점 받으려면 공부 조금 더 해야지 맞을 수 있는 것들 다 하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우리가 뭐 만점 받으면 그냥 기분이가 좋은 거지. 그지? 만점 받을 필요는 없지만 1등급 맞았을 거야. 자, 황무지 개간 문제에 관한 거. 그래서 버려진 땅, 개간하려고 일제가 달려드니까 이걸 막아선 게 뭐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내용들이 이런 거 제낄 수 있잖아.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는 문제랑 관련이 없어. 그리고 베트남에 군대 파견하는 내용이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 없어. 그래서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요건 조선 시기고요. 그 다음에 원산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한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에. 자, 요겁니다. 보안해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호포제, 집집마다 군역을 부과한 거. 그래서 요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 비서, 경호, 이러면서 쌤이 알려줬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요것도 좀
오답률이 나왔지? 그 5개 안에 들어왔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거 봐봐. 이거 다 2분 3등급 2분짜리에서 다 찍어준 거야.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이거 나오면은 뭐다? 요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 우리를 국제사회에 우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래서 골라라라고 하면 연통제와 교통국. 왜냐면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연결망이 안에 있어야 되죠. 자, 한성 순보를 발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게 한성자, 요거는 국가기관인 방문국에서 찍어낸 거고요. 자, 식목 도감은 고려시대에 자, 유경, 공원, 뭐 우리가 학원, 유치원, 저거 교육기관이야. 근대식의 교육기관. 교육기관이라는 거. 자, 이거 그냥 뭐 제껴야지. 언제다 영어 많이 나오면 뭐라고? YS, 김영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자,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료가 조금 길잖아. 그래서 뭐 앞에부터 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뭐 뒤에 보니까 우리가 대학의 설립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쪽 보면은 2천만 동포에게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의 참여를 호소하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야기지. 그래서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허니육조는 독립협회 때 나온 거야. 독립협회. 그 다음에 묘한 청을 한 누구야? 서경으로 갑시다. 묘청. 고려죠. 자,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현대사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거 명성황후 시해 사건 관련해서 일어난 거는 을미의병들이 나서줬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이상제 등을 중심으로 모금운동.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된다는 거. 자, 15번 갈게요. 나올 게 나왔지?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보면 여기 국가 총동원체제, 중일전쟁. 1940년대의 분위기는 그냥 전쟁통이구나. 그럼 이 전쟁통에 우리를 완전히 우리 민족을 너희는 일본 사람이다라는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지? 뭐 창씨개명을 한다든지 지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한다든지 가스라이팅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뭐야?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도에서 다 들고 일어나라. 의병들이요. 이게 언제예요? 정미, 의병. 임술농민 봉기. 요거 조선후기 세도정치. 자, 4월 13일에 발표한 헌법 못 바꿔. 헌법 그대로 유지할 거야. 간선제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막 철폐해라 라고 하는 시민들은 전두환 정부 시기 때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고, 그다음에 전태일의 이제 분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제 저 노동자가 이제 분신으로 우리 열악한 노동 사건을 이제 상황을 알리게 된 사건이죠. 자, 16번 갈게요. 요거 어려웠을까?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단독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는데, 장가지 중에서. 근데 요거 하나 있다. 그리고 또 쌤이 막 그것도 찍어줬는데, 소파 방정화 문제 뭐 이런 것도 찍어주고 했는데요. 자, 신간의 탄생이 자극을 받아서 설립된 요게 자매단체래. 그러면 잘 모르겠어도 신간회는 쌤이 자와 우가 합작해서 이렇게 꽃을 피운 단체가 신간회니까 그거와 비슷한 성격을 갖겠구나. 근데 쭉 보니까 우리 교조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 이거 동학이고,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요거 신민회고요. 그래,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 요거는 뭐야? 요 의열단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거 제낄 수 있잖아. 왜냐면 이렇게 국어 연구잖아. 우리말 연구잖아. 근데 좀 관련이 없죠. 근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게 신간회가 갖는 의미고, 요거의 자매단체잖아. 그러면 5번이죠. 5번. 자, 갑니다. 17번. 근데 다 찝어줬어요, 근데. 자, 17번 갈게요. 현대사로 갑니다. 자,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50일에 50 총선. 나올 게 그거잖아.
그래서 최초의 역사상 우리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관리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 언제 전근대 때는 그런 적이 없잖아. 다 왕이 이렇게 지목하는 거지. 그런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친 보통선거가 50총선이야. 그럼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임기 2년에 재헌 국회의원,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발췌 개헌에 따라서 실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뽑히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탄생됐을 때 그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 개헌을 하지. 그래서 이승만호 발사 이렇게 쌤이 그래서 발췌 개헌, 4.45 개헌 이렇게 두 개. 자, 병인박해 웬 말이야.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요거는 이제 개항기 초창기.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정책 과정에서 나온 거죠.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정부 시기 미수공동위원회 요거는 정부 수립기 때 나왔던 거. 아니죠? 아닙니다. 2번을 골라가야 되고요. 자, 18번 갈게요. 나올 게 나왔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뭐 무조건 나올 수 있잖아. 너무 예측이 되잖아. 그러면은 뭐 경제 발전과 관련된 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구 얘기밖에 없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밖에 없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한 그 높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랄지 YH 무역 사건으로 인한 부마 항쟁이랄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정답 2번. 균역법 왜 나와 여기서. 그래서 탕균속 영조 시기 때 그다음에 지게 발급 다 집어줬어. 이것도 대한제국 때 꼭 나온다면 요거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화폐 정리 사업 요거는 1905년 무렵 우리나라 빼앗기기도 전에 경제적으로 우리 착취한 상황. 그다음에 유상매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초기 상황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야, 부정선거 이런 것들 나왔어. 그럼 뭐야? 뻔하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처음 나왔던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인조반정 왜 나와? 자, 조선시대 이야기. 자, 부마 민주항쟁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자, 수선사 결사, 여기 진울인데 고려 시기 때 불교개혁 운동이에요. 자, 광주의 학생들이 항일이야. 그럼 이거 언제? 일제강점기구나. 이런 거 그냥 제껴 버려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20번. 요것도 오답률 안에 들어왔지? 자, 밑줄친 가입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쭉 보면은, 근데 이것도 키워드 다 잡아준 거예요. 유엔의 동시 가입.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 북쪽을 또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각각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던 요 시기가 언제냐. 이게 박정희 시기를 넘어서 이제 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북한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럼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전두환 정부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직선제 받아서 노태우 정부가 탄생했지. 요건 뭐야? 6.15 남북 공동선언은 요거는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김대중 정부 시기 때. 그래서 그 앞시기 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거 공부 조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좀 이런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너무 얼토당토 안 하게 쉽게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조금 여기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시기 해야 되게끔 공부시키게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우리 친구들 쌤만 믿고 뭐 잘하면 됩니다. 아주 짧은데 알짜배기들만 넣어가지고 단기간 안에 다른 공부 방해받지 않게끔 해놓은 것들 강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면 되겠고 여기 20번까지 이미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쌤을 지금 요거까지 듣고 있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듣는다면 아무튼 나는 너무너무 아쉽고 우리 한국사 수업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쉽고 자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거 마음껏 펼치고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 안녕.